안녕하세요. 번역가 백현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공독서가 책방지기 독서교육 전문가 재승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책 읽는 아이가 되었습니다를 쓴 작가 김동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책 읽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 어쩌죠입니다. 도서관만 가봐도 어린 아이들은 책을 잘 읽어요. 뭐 부모님이 읽어주시거나 혼자 꺼내와서 읽거나 요즘 또 도서관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의자도 딱 어린이 크기에 맞게 하고 뭐 이렇게 어디 맞아요. 올라가서 더 재미있는 자세로 읽을 수 있게 뭐 동그란 통이 있다든지 맞아요. 그렇게 막 하나씩 정말 차지하고 잘 읽는데 또 둘러보면은 한 초등 고학년부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. 고학년 너무 높게 잡으신 거예요. 네. 초등 한 2학년, 3학년만 돼도 벌써 없어요. 네.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여러분들 뵙고 아이들 독서 지도하는 현장에 있어 보면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한데 네. 아이들이 이제 영유할 때 책을 읽어줄 때 그냥 애가 좋아하는 책 골라오는 책 읽어주면 되잖아요. 아이가 골라오면 뭐 얼마 잘 고르겠어요. 그럼 아무렇게나 고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고르는 요령도 생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알아보는 감각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영유할 때 이제 주로 어떻게 좀 많이 하게 되냐면 몇 개월에 읽어야 될 전집 또 몇 개월에는 무슨 전집 뭐 이런 식으로 벌써 그때부터 이제 교육적인 관점으로 학습적인 관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도 읽어줄 때는 애가 안 힘들잖아. 읽어주니까. 아이들은 사실 책을 읽어주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이 좀 재미가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나를 품에 안고 막 과장된 목소리를 읽어주니까 그때는 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고 넘어가다가 스스로 읽을 때가 되면 이게 이제 확 달라지는 거예요. 읽어주기를 할 때는 읽어주기가 좋으니까 그냥 듣고 있었는데 내가 읽으려고 보니까 이게 다 무슨 막 어휘책 이런 막 이제 벌써부터 뭐 아니면 뭐 하다 못해 그냥 좀 글밥이 적은 책이라 하더라도 자꾸 막 과학책 갖다 주시거나 네. 한국사 책 갖다 주시고 네. 이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내가 읽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책이 재미없고 이제 읽어주는 재미도 없고 네. 이래서 이제 쫙 빠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독서 단계에 접어들자마자 사실 읽어주기는 독서가 아니잖아요. 독서 전 단계의 좀 다른 행위인데 책으로 하는 다른 활동인데 실제 이제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에 접어들자마자 사실은 바로 문제가 생겨서 쫙 빠지는 거죠. 가장 큰 문제는 독서를 이제 공부로 접근하는 거. 이게 제일 독서 큰 문제가- 교육이라는 그렇죠. 말 자체가 뭔가 좀 그런 부정적인 오해를 영향을 좀 불러올 네. 만한 네, 용어니까요.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. 뭐냐면 뭐 아이가 몇 살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어린 나이인 거예요. 뭐 3살, 4살인데 자연 과학은 어떤 전집을 해야 된대요. 있죠. 네. 그리고 전래동화는 뭐를 해야 되고 또 그냥 뭐 이야기책은 그걸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다 합치면 100권이 넘는 그런 수준의 전집이니까 그냥 제 어른인 제가 그리고 책을 저는 늘 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막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런데 그거를 뭐 3살, 4살, 5살 하는 아이들에게 자 이거 다 읽어야 된대 했을 때 왜 싫어지는지 좀 그 느낌도 알 것 같아요. 그에 비해서 사실 치치는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뭐 책을 싫어하게 된다거나 하는 과정이 없이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잖아요. 그렇게 하는 데는 가정에 어떤 지도 방법이 있으셨나요? 일단 아까 이제 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독서 교육적인 면을 좀 가능하면은 빼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라면 몸에 좋게 먹으려고 사실 뭐 몸에 좋지 않겠지만 그 한번 물에 삶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끓이는 거 있잖아요. 그것처럼 아이가 가능하면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가장 늘 최 작가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가장 좀 염두에 뒀던 거는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한다는 거. 네. 그리고 아이가 직접 고른다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제 우리 애 책 너무 싫어요 안 봐요 하는 집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부터가 좀 어려운 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 고르는 거예요. 뭐냐면 미리
일정 정도 추천 도서를 엄마 아빠가 골라놔. 음. 20권 중에서 5권을 네가 고르는 거야. 이것도 지가 고르는 거야. 그러고 이 중에서 아무리 봐도 나는 이 20권 나머지 15권에서도 고를 게 없어. 그러면 딱 반납해요. 도서관에. 네. 그리고 다른 20권을 또 빌려오면 돼. 도서관은 그럴 만큼 충분히 책이 많거든요. 돈도 안 들고. 그렇죠.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고, 두 번째는 좋든 싫든 하루에 무조건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규칙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.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뭐 책을 읽는 것이 저는 뭐 그 어떤 공부보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아이 엄마하고 또 둘이 잘 그게 맞아야 되겠지만 그게 맞아지셨다면 반드시 좀 이렇게 해봄직한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. 근데 김동완 작가님 지금 얘기하신 게 독서 지도 성공한 애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실제 이제 독서가가 된 경우에 보면 다 똑같아요. 부모가 해주는 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주고 시간과 여유를 마련해주고 도서관 같이 가고 나머지는 애가 하는 거예요. 그냥 읽고 싶은 책 고르는 것도 애가 하고,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독서를 사실 보통 이제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독서 재미없어요 막 이러거든요. 사실 독서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재미없는 책을 읽어서 재미가 없는 건데 자기가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하면은 대부분 성공한 가정들은 딴 거 없이 다 이거거든.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독서 지도를 하는 거죠. 얘기 다 끝났네요 이제. 다 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저학년에서 특히 본격적인 독서의 습관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좀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또 만화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까 그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 아이들 정말 잘 편하게 그리고 막 읽게 돼 있고 막 그 새로 짓는 도서관들은 정말 삐까뻔쩍하거든요 요즘에. 그런데도 애들 그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앉아서 보는 책들이 다 만화고,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만화보다 더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접하게 될 책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독서의 어떤 습관으로 가기에 어떤 진입장벽으로서 만화라는 그 단계가 존재하는 것 같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루 한 권 아까 읽히기로 했다고 했잖아요.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6학년 때까지 거의 그게 이제 지켜져 왔었는데, 그동안의 만화책은 아무리 많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. 아무리 뭐 그날 뭐 몇 권을 보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한 권을 읽었다고 쳐주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글책을 읽어야 한 권으로 읽은 게 되는 거고, 만화책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. 재미로.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도 강연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는 책 읽으라 그러면 학습 만화만 봐요.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학습 만화도 좋은 거 아닌가요? 이런 그렇지, 질문도 그렇죠. 되게 많이 맞아요. 받고요. 그 학습 만화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화라고.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화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하고 다른,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, 그러니까 좋은 다큐멘터리 보면 그 독서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뭐 좋은 뭐 라디오 프로를 들어. 독서 아니잖아요. 그쵸. 독서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인데 학습 만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손 대면 독서의 세계로 못 와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학습 만화가 독서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?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. 만화를 독서로 취급을 안 하면 돼요. 실제 독서 아니니까. 제가 참 이 학습 만화라면 정말 이렇게 항상 핏대를 올리게 되는데 예, 그렇습니다. 뭐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뭐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고민인데, 책을 너무 안 보니까 학습 만화라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그림이
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요. 그림이 뭔가 그래도 게임하는 게 아니고 멍하게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닌 그림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학습 만화는 책이니까 놔둔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이 말 진짜 싫어하는데 교과 연계라는 단어가 있어요. 저도요. 전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화책 학습 만화책에 뭐 몇 학년 교과 연계에 뭐 이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만화는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.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다. 아니 그 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게 놔두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독서 문화나 뭐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본격적인 독서를 좀 시키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아니 교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안 가능하죠. 저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꼭 반드시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교과 연계라는 네. 건 넌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독서 교육에 성공하려면 독서 지도에 성공하려면 부모님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독서를 가능하면 공부하고 분리시키는 게 오히려 네. 결과적으로는 맞아요. 훨씬 더 네. 학습적으로 봐도 훨씬 네. 더 효과가 좋아요. 그 영유아 때도요. 지금 당장 막 한국사 막 주몽 막 안에서 깨어나고 이런 거 읽어주면 물론 애가 알죠. 알아요. 근데 그거 아는 거보다 더 많은 손실을 역으로 입게 됩니다. 결국에는 학습에서 독서가 만약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 정보 자체보다는 결국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이게 사실 독서 전체용으로 놓고 보면 이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네. 결국에는 문해력이거든요.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.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결국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. 학습 만화 읽는 거 독서 아니니까 어차피 문해력하고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그 몇 안 되는 정보 얻으려고 독서만 망치는 꼴이 되는 거죠. 그럼 차라리가 아니라 아이들 왜 좋아하는 책들 있잖아요. 무슨 탐정 뭐 막 무협 막 네. 그거 읽고 있는 거 보면 부모님도 막 속 터져 하시거든요. 그게 100배는 나요. 그건 실제로 독서거든요. 제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. 그래도 학습만 하는데 글자도 많고 이거 읽으면 우리 역사도 알 수 있고 과학도 알 수 있으니 그래도 핸드폰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마음이 놓여요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는 어떡하죠? 해리포터만 주구장창 봐요. 저거 뭐 그냥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건데 저것만 봐. 뭐 공부도 안 하고 해리포터만 저렇게 봐서 어떡하죠? 하는 게 훨씬 낫다. 그게 그래도 그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문해력을 기르는 데는 훨씬 낫다.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. 해리포터는 네. 엄청 훌륭한 훌륭한 책이죠. 물론 훌륭한 책인데 주변에서 또 그런 네.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 엄마 아빠들 눈에 저런 유치한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은 책들 거죠. 그 막 네네. 엉덩이 탐정. 네.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너무 큰 기대하시는 거예요. 애한테 아주 어리잖아요. 네. 걔 취향이 막 고상하고 이러면 안 돼요. 그렇죠. 걔가 막 어린 막 6학년의 애가 막 어린이를 위한 사회 계약론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재밌어요 엄마 이러면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. 빨리 아이니까 아이다운 취향을 갖고 있는 거고 네. 사실 그렇죠. 김동완 작가님, 백번 작가님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책 고를 때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책 어딨어? 이러고 고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취향이라는 게 그러면 원래 막 지금처럼 어릴 때부터 고르면 막 양자역학 책 고르고 막 철학책 고르고 원래 안 이랬었잖아요. 네. 원래 유치한 책 읽다가 그렇죠. 읽는 과정에서 취향도 성장하고 언어 능력도 성장하다 보니 재밌어하는 책들이 계속 바뀌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. 사실 이거 막 글로벌 리더나 막 책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유명한 분들 보면 다 어릴 때 독서지도 받아서 막 추천 도서 리스트 갖다 놓고 읽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네. 그럴 수가 없거든요. 네.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. 네. 근데 책을 좀 재미로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책은 아이들한테 재미라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읽을 필요가 없죠.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 많은데. 저는 네. 김동완 작가님 의견에 반대합니다. 왜 반대하냐면 재미로 읽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책은 재미로 읽어요. 네.